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경제면 기사입니다. 메가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카페 물품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엔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외교 안보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 심의를 거쳐야 국제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한국이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됩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이 국가 간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대해 국제 절차를 적용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국제 입양 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 아동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입양 목적 비자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전지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출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19도로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기온이 계속되며 일교차가 있으므로 감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쾌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꽁꽁 숨겨진 진실을 과학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탐정.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건 현장으로 떠나 진실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밤하늘의 숲 오늘 우리가 찾을 단서는 작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오래되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면서 평생 동안 자라납니다. 어른의 경우 한 사람이 가진 머리카락은 약 10만 개 정도인데요. 하루에 수십 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범인의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머리카락은 크게 뿌리 부분인 목근, 피부 위로 나온 부분인 모간부, 머리카락의 끝부분인 모천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근을 분석하면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나 범인의 DNA 추출에 머리카락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죠. 모근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강제로 뽑혔는지 알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빠진 머리카락은 모근 부분이 매끈하지만 강제로 뽑힌 경우는 뿌리 부분이 매우 거칩니다. 만약 강제로 뽑힌 머리카락이 발견된다면 사건 현장에서 싸움이 났던 것으로 추측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머리카락의 색과 모양을 보고 범인의 생김새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곱슬머리인지 아닌지,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카락은 범인의 단순한 외적 특징뿐만 아니라 직업과 거주지 등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랫동안 특정 환경에 노출되면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물질을 분석해 특정 직업이나 거주 환경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통해 무엇을 먹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정 약물을 먹으면 그 성분이 머리카락 속에 저장되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먹은 약물도 알아낼 수 있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173년 만에 베토벤의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도 했는데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의 100배가 넘는 납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그가 납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 현장에 동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람의 머리카락과 동물의 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발견된 증거가 털인지 머리카락인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현미경을 통해 머리카락의 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머리카락은 총 3가지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바깥층을 모소피라고 부릅니다. 모소피는 투명한 바늘 모양의 세포로 되어 있어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모소피는 특정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늬는 동물의 종마다 달라서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동물의 털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가장 안쪽 층인 모수질도 종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의 털인지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죠. 머리카락에 담겨있는 정보들도 알았으니 지금부터 현장의 머리카락들을 전부 찾아 조사해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과학수사 증거, 머리카락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얻었으니 얼른 사무소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기억조작단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병학,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